여기가 어딘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가게 문을 닫고 부랴부랴 뛰어나가서 찾다가 이제 어머니를 모셔갖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쇠초콜릿 장인 김씨입니다. 시즌이 지나고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 좀 어때 보이시나요? 살도 좀 오른 것 같고 입술도 좀 터졌고 목소리도 쉰 목소리가 좀 나죠. 오늘 낮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층이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주문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로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지금 1년 넘게 저하고 전화로 주문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안부도 묻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도 주문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간에 있었던 일을 좀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셔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제 모습이 많이 안 좋죠. 살이 찐 것 같지는 않은데 얼굴 쪽이 좀 많이 붓고 손도 좀 많이 부은 상태고, 지금 시간이 11월 25일 화요일 12시 2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주문이 계속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밤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번 달에는 지금 시즌이 빼빼로데이하고 수능이 있었죠. 그 시즌을 위해서 한 달 전 정도부터 준비를 합니다. 저희 같은 쇼콜라티에들은 한 15일, 2주 전 정도부터는 잠을 많이 줄여가면서 일을 하죠. 저희 어머니께서 인천에 계신데 10월 말 정도에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TV 속에 있는 사람이 본인한테 이렇게 말을 건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게 이제 몇 번 진행이 되고 약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겁을 내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한테 특히 많은 겁을 내시더라고요. 저희 형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형님이 아무래도 이제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병원을 갔고, 편집성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꽂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은 남성을 극히 무서워하는 그런 부분이 꽂히신 거죠. 사실 병을 알기 전에는 심각성을 잘 몰랐는데 알고 나서부터 어머니의 증세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즌 준비 때문에 저도 눈꽃 새 없었는데 어머니 그러시니까 또 그것 때문에 인천을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제가 익산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왔는데, 참 그게 예전에는 그렇게 총명하시고 사실 기억력이나 공간 인지 능력은 거의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좋으셨거든요, 어머니께서. 근데 급속도로,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 2달, 3달? 그 전부터 진행 상황이 있었다 해도 가까이 있는 형님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진행이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 한 2~3달 사이에 그 총명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리신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저번 주에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다음날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체하신 건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이제 증상이 더 심하게 발현되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더듬거리고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고 눈빛도 흔들리고 의사 표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또 119로 응급실에 갔다 오고, 오늘 결정적으로 일이 있었던 게 어머니께서 길을 잃으셨어요. 저희 매장을 찾아오시겠다고 길을 나섰는데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께서 서 계신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나왔는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가게 문을 닫고 이제 부랴부랴 뛰어나가서 찾다가 이제 어머니를 모셔갖고 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먼저 처음에 저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나서 그걸 빨리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물론 진단명은 나왔죠. 편집성 조현병이라고 나왔는데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빨리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굉장히 제가 푸시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설명을 하기도 해보고요. 막 사정도 해보고요. 화도 좀 내보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거를 요 근래에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해결점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뭔가 화도 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뭐 제가 지금 입술도 다 터져버리고 지금 몸 상태도 목소리도 말이 아니고 지금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 초콜릿도 지금 오늘 만들어서 내일 내놔야 되는 꼴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을 좀 길게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진행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니다라고 그러한 생각들이 계속 있었는데 또 지나고 보면 어머니 연세도 있고 하니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너무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게 돈 문제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36년 넘게 몸이 편찮으셨기 때문에 수술도 많이 하셨고 개복 수술도 하셨고 형님하고 저는 이미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으고 있었어요. 맞는 돈은 아니었지만 근데 어머니 편찮으시고 나니까 딱 이거다라고 하는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병원비다, 약값이다, 아니면 뭐 생활비다 이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기거하시는데 뭐 새로운 것들도 다 세팅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가시는 병원도 추가로 더 돼야 되고 심지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모시고 와야 되는 그러한 부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금전적인 부담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만약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형님하고. 어머니께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면 그냥 요양시설이나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그것 또한 또 금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거의 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나 위아래로 한 5살, 10살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세대까지는 부모님의 그 짐을 같이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부모님을 어쨌든 끝까지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금전적으로 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담은 몇만 원씩이라도 여유 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생활비를 쓰는데 과거에는 편성이 돼 있지 않은 돈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추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도 조금씩 오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족들입니다. 저는 사실 제 어머니니까 그래요. 좀 힘들어도 그냥 참고 웬만한 건 다 이해하고 그렇게 진행을 되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바라보는 할머니의 입장. 근데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아닌 거죠. 애들은. 와이프도 이제 저희 어머니를 봐온 세월이 있으니 당연히 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니한테 치우쳐 있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신경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즌 보내고 어머니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장모님 생신을 놓쳤어요. 물론 그럴 수 있다. 이게 뭐 대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어머니한테 대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죠. 그만큼 저도 가족들한테 한쪽에서 치우치지 말고 그만큼 신경을 써야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가 이어간다라는 것, 삶을 이어나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어달리기 같은 느낌이에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 운동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계주 아니겠어요? 계주를 할 때 보면 선두주자가 이렇게 한 바퀴 착 돌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다음 주자가 이제 바톤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뒤로 내밀고 있죠. 어머니나 아버지, 선두주자인 거죠. 그분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몇 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열심히 뛰어가지고 저한테 바톤 터치를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톤을 들고 열심히 뛰려고 팍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바톤을 넘기고 넘어지신 거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넘어진 걸 봤기 때문에 뒤로 가서 어머니를 부축해서 같이 천천히라도 걸어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바톤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뛰어서 1등으로 골인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냐.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 자체를 한다는 걸 누군가 흉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님 넘어지셨는데 가서 부축을 해드려야지. 반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뒤로 가서 부모님을 부축해서 천천히 걸어갈지언정, 아니면 1등을 못하고 뭐 어떻게 될지언정 부모를 부축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부모의 마음은,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왜 그렇게 모르냐, 부모가 거기서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 자체는 자식이, 바톤을 받은 자식이 열심히 뛰어서 골인 지점에 1등으로 골인하는 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냐.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뒤로 와서 부모를 부축하는 게 아니라 뛰어나가야지. 더욱더 열심히 뛰어야지. 부모의 마음을 아니까. 또 이런 부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저도 부모니까 부모의 마음 거의 비슷하죠. 자식이 나 쓰러졌다고 해서 나 부축하러 오는 것보다 열심히 뛰어서 네 인생 1등으로 달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지금 심정은, 나 괜찮으니까 나 다시 일어나서 아픈데 좀 뭐 털고 약 좀 바르면 괜찮으니까 너 열심히 뛰어가서 네가 1등 해라. 너 1등하고 네 인생 잘 살아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게 부모 마음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나 부축 안 할 것 같아. 부축을 안 할 것 같아. 안 서운해. 괜찮을 것 같아. 제가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 여보, 우리 연금을 조금 늘립시다. 왜냐하면 제가 넘어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혹여나 나 부축한다고 쫓아올까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자생력을 좀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건강과 경제적인 능력은 꼭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안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만 주신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저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님 중에 진짜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또 그 와중에 좀 쓰리고 아픈 일들이 좀 있다고 하면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고 주신 거니까, 또 이렇게 묵묵히 담담히 감당하면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2시 30분이네요. 앞으로도 한 2시간 넘게 또 초콜릿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힘들어도 정말 정직하고 정성 담아서 만들어드리는 초콜릿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